18번. 주어진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AB의 길이를 x라고 줬어. 여기 x, 그리고 여기가 y, 그리고 AC 빗변의 길이를 루트 15.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겠지. 그리고 여길 먼저 보지 말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구하래.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적은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5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아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되냐면 x, y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x, y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이 도형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그럼 이제 조건을 하나씩 좀 볼게. 직각삼각형의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 만나는 점을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잡아줬고,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려줬거든. 여기 5분의 2 루트 15야. 숫자가 별로 안 예쁜데, 근데 아까 우리 초반에 AC 요 길이가 몇이라 그랬냐면 루트 15라 그랬거든. 근데 봐봐, 지금 얘랑 얘는 평행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눈을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직각삼각형 두 개의 닮음을 보면 돼. 보통 직각삼각형 나오면 대부분이 닮음이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건 삼각비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봐봐, 여기가 루트 15야. AC가 이 길이는 5분의 2 루트 15야. 루트 15 루트 15 같은데, 그러면 D2 대 AC의 길이가 여긴 5분의 5지? 5분의 5 루트 15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2 대 5인 거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여기에 2 대 5니까 DB 대 AB도 2 대 5야. 그러면 다시 여기가 2K, 여기가 3K,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이제 X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2 대 3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 5분의 2X, 여기는 5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BE 여기도 5분의 2Y, 여기는 5분의 3Y, 뭐 이런 닮은 비를 일단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마지막 조건, 요 조건을 이제 연결을 해야겠지. 2분의 1 DG가 DH인데 요 H가 이 DG의 중점이란 얘기거든. 그 말은 요 길이를 알려줬다는 거야. DH의 길이를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의 반이니까 얘는 5분의 1 루트 15가 돼.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라고? XY에 대한 관계식. 특히나 얘네 두 개 곱을 알면 좋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 나오면 닮음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말고 직각삼각의 닮음이 곧 삼각비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요 각을 세타라고 두면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여기는 90도 빼기 직각, 맞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90도 빼기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다시 세타가 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세타 더하기 요 각이 90도가 돼야 되지. 마찬가지로 세타 더하기 요 각이 90도. 여기에 세타 맞지, 그치? 그럼 이제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보자. 코사인 세타 요 각.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삼각형 ADH에서 본 수식을 써보면 5분의 3x 분의 5분의 루트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 삼각형 보여? 여기서 루트 15분의 AC분의 Y 식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식에서 뭐가 나오니? 아까 우리가 찾고 있던 XY의 곱이 나오지. 그치? 계산을 해보면 여기 55 약분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자. 그러면 3XY가 루트 15 이쪽으로 가서 곱하면 15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XY가 5가 나왔어. 그럼 이 문제 다 푼 거지. 그치? 마지막 세 번째 곱셈 공식 보자. X 더하기 Y의 세제곱, 얘를 써보면, 근데 먼저 X 더하기 Y부터 구해야겠다. 그치? 그럼 다시 네 번째 Y의 제곱, 얘는 15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지. 얘가 25가 되는데 x랑 y는 길이니까 x 더하기 y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을 이 식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세제곱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xy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가 아까 5였거든. 그럼 5의 세제곱하면 125가 될 거고, 내가 구할 거 이렇게 있고 이 부분만 써주자. 플러스 3 곱하기 xy는 5였고 다시 x 더하기 y도 5였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할 값은 125에서 75를 빼면은 50이 되겠네. 정답은 5번. 도형 문제 살짝 뭔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기본 원칙만 잘 생각하면 18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넘어가자. 19번. 이번 시험 킬러 문제고, 이 문제는 뭐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서 실전에서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풀지. 이거 어떻게 푸니, 실전에서. 근데 최대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볼게. k가 0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일단은 x의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3이야. 나는 이제 이 이차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k의 값이 변할 때 살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이차함수도 대칭축이 k에 따라서 바뀌네. 먼저 fx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그래프 모양을 살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x-2k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플러스 4k제곱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3k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숫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4k 써주면 플러스 4k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대칭축이 2k야. 여기가 2k이고, 여기서 관건은 어떤 거냐면 k부터 k 플러스 3 사이거든. 근데 여기가 2k인데 k가 어딘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먼저 이건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이 대칭축이 k부터 k 플러스 3 사이에 포함되느냐, 포함이 된다면 2k, 그러니까 k랑 k 플러스 3일 때 함수값이 어떤 게 더 크냐, 그걸 이제 먼저 살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그럼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2k보다 무조건, k보다 2k는 무조건 크지, 그치? 근데 k 플러스 3이 2k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 그러니까 먼저 이 부등식을 한번 써볼게. 2k랑 k 플러스 3, 다시 2k랑 k 플러스 3이 같아지는 k 값이 몇이니? k 값이 3이거든. 그 말은 k가 3일 때 요 2k랑 k 플러스 3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 노란색 범위 있지?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요 노란색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이제 gk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2k랑 k 플러스 3이 같다. 얘 근이 k가 3이잖아. 그럼 k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럼 2k가 더 작을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보면 돼. 아니 부등식을 생각해도 되고, 2k는 기울기 2짜리 이렇게 그려지지. k 플러스 3은 여기서 기울기 1짜리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가 만날 거야. 어디서? 당연히 3에서 만나겠지. 우리 좀 전에 방정식 풀어봤잖아. 그럼 봐봐, 3보다 작을 때는 요게 지금 k 플러스 3이거든. 요 직선이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더 크지, 그치? k 플러스 3이 더 커. k가 3보다 작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2k가 k 플러스 3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2차 분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대칭축은 무조건 2k거든. 근데 k가 3보다 작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3이 어디쯤 있다고? 2k보다 더 크다고. 봐봐, 요게 k 플러스 3, 요게 2k 큰 거 맞지? 그리고 k는 당연히 왼쪽에 있고. 여기서 이제 또 관건이 어떤 거냐면 k가 3보다 작을 때 항상 이게 최대값이랑 최소값 함수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또 여기서 생각해봐. 우리 대칭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확하게 여기 구간의 길이가 몇이냐면 이건 항상 3이야. 그지? K 플러스 3에서 K 빼면 길이가 3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딱 절반 두 개 같을 때, 그러니까 K랑 K 플러스 3 함수값이 같을 때, 그때가 또 경계가 되겠지. K 값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럼 그때가 몇이냐면 여기 2K고, 그리고 여기가 K, 여기가 K 플러스 3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가 몇이 될 때? 2분의 3이 될 때, 여기가 2분의 3이 될 때, 이때가 정확히 기준점이 또 될 거거든, 경계점이. 그러면 K가 이때 몇이니? 2K에서 K 뺀 게 2분의 3이니까 아, 우리는 이제 GK를 구하기 위해서 K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첫 번째 K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리고 두 번째 K가 2분의 3부터 3까지. 세 번째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이렇게 왜 다시 구분을 해야 되냐면, K가 0과 2분의 3 사이일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시켜줄게.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처음 이런 거 풀면. 근데 보자, 여기가 이제 2K야. K가 얘를 들자, 얘를. K가 1이라고 생각해 볼래?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지? K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길 K라고 잡을게. K는 1이 돼. 그럼 K 플러스 3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거든? 그러면 3이 돼야 되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함수가 올라가면은 요 점 있지. 이 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3에서 K 빼면 요 전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K가 지금 1인 상황이면 대칭축이 이렇게 2K로 정해졌지? 그럼 K부터 K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K가 2분의 3이랑 0 사이면 대칭축에서 더 먼 쪽이, 그러니까 K 플러스 3이 함수값이 무조건 더 큰 거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번엔 K가 2분의 3부터 3이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건 반대 양상이 될 거야. 반대 양상. 대칭축은 항상 2K가 될 거고, 반대로 여기가 K 플러스 3, 그리고 여기가 K. 그럼 구간의 길이는 3. 어느 구간? 요 구간 내에. 이런 식으로 양상이 그려질 거야. 그치? 이거를 일반적으로 K에 대한 값의 변화로 예측할 수 있으면 수학을 진짜 잘하는 거고, 그게 지금 조금 버거우면 적당한 수 대입을 해. 아까 2분의 3 대입했을 때 정확히 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작은 1, 그리고 요거는 한 K가 2면 되지. K가 2인 상황이 지금 요거야. 요 길이가 정확히 2지. 그치? 여기 1. 왜 1번이랑 2번을 구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거든? 근데 두 경우 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야. 요 좌표. 요게 F의 2K 값이지? 왜냐면 대칭축이 지금 요 2K, F2K니까. 그럼 요게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아까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놨잖아. 어떻게 됐었냐면, 요게 F2K 값이야. 2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GK는 마이너스 K제곱, 요거 적어놓고 가자. 4K. 요때의 GK는 최소값은 F의 2K, 최대값은 항상 K 플러스 3이 더 크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함수에. 플러스 F의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범위는 GK, 최소값은 동일해. F 2K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최대값이 F의 K값 이렇게.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2K가 대칭축인 거는 안 변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지, K가 3보다 크면 2K가 K 플러스 3보다 더 커진다고. K 플러스 3보다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K 플러스
3 이렇게 잡힐 거고, 실제로 여기서 구간 3이 이쪽인데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요 정도는 K라고 보자. 여기는 그냥 3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함수가 어떻게? 단순 감소지. 그냥 대칭축을 포함 안 하잖아.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요거보다 조금 쉬운 유형에서 어떤 게 많았냐면, 대칭축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 내에서 이 대칭축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에는 단순 감소기 때문에 최대값은 제일 작을 K, FK가 최대값, 이 함수의 최소값은 F의 K 플러스 3이지. 그러니까 이때 GK는 어떻게 돼? F의 K 플러스 F의 K 플러스 3. 지금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실전에서 풀 때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요거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걸 생각해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GK를 구해야 돼. 왜 GK를 구해야 되냐면, 문제를 안 봤구나. 지금 요걸 GK라고 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방정식 GK 이퀄 M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K의 개수. 결국은 GK를 뭐 해야 돼?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GK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Y 이퀄 M을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두 점 만나는 점이 보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GK를 구해서 저 문제를 풀 수 있어.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F의 2K가 아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였지.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K 플러스 3. 여기서 FX를 좀 갖고 오자. 이걸 갖고 와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오자. 여기다가 F의 K 플러스 3 대입해보자. F의 K 플러스 3은 여기 K 플러스 3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K 플러스 3 하면은 K에서 마이너스 2K 빼면 마이너스 K, 그리고 3이니까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지. 3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K. 요 부분을 다시 전개해서 정리하면 K 제곱 없어져.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K 플러스 9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9.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킵해두고, 그럼 이제 0부터 2분의 3까지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또 처리를 하면은 F2K는 좀 전에 구해놨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이제 FK 계산하자. FK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플러스 4K네. 플러스 4K.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다시 쓰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8K야. 2분의 3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차함수고 여기도 이차함수. 마지막 얘 계산하면은 이거 좀 전에 우리 계산해놨지. FK가 4K, F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9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K 플러스 9거든. 그럼 아직도 끝난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식이 이차함수 요거지. 그러니까 너네 평소에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안 해봤으면 이 문제 매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정의역이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첫 번째 함수는 0부터 2분의 3 2분의 3부터 3 이상. 그럼 얘부터 그려볼게. 첫 번째 잡아놓자. 요게 일단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대칭축은 1이고 1 대입하면은 10이거든. 1,10을 지날 거야. 그럼 요 라인을 1이라고 잡고 요걸 1,10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여기가 x 이퀄 0, 그리고 여기가 1. 그럼 나는 2분의 3까지 그릴 거니까 범위가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거든. 그럼 이차함수 어떻게 그려? 여기서 요게 지금 10이야. 라인이 여기가 10. y축을 요렇게 그리자.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꼭지점에서 출발해 2차 함수의 성질 대칭축에서 한 칸 떨어지면 1만큼 감소니까 여기가 9가 되겠지. y절편이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라인이거든. 그 함수값이 다시 대칭축에서 2분의 1만큼 변하면 4분의 1만큼 여기서 감소니까 요 값도 바로 구해지지. 10에서 4분의 1 뺀 거 몇이니? 4분의 39가 되네. 요 좌표가 4분의 39가 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2분의 3까지 함수 그렸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려야 되거든. 요 라인까지. 요 식도 한번 보자. 두 번째 식 k제곱 플러스 8k. 얘는 대칭축이 몇이 되니? 대칭축이 4가 돼. 대칭축이 4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2분의 3부터 3까지밖에 안 그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떻게? 단순 증가하게 그리면 되거든. 그럼 이제 3일 때 함수값 보자. gk 여기서 3 대입하면 g의 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4 15가 되네. 15 그러면 3,15 10, 11, 12, 13, 14, 15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애들은 이거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갑자기 함수값이 막 바뀌진 않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해설 시간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 아까 연결되는 2분의 3 2분의 3일 때 왼쪽 함수가 4분의 39였지 여기도 대입해보자. g에 2분의 3을 대입해볼게. 어느 함수? 2분의 3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곱하면 12가 되나?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48 4분의 48에서 9 빼면 4분의 39 10에서 4분의 1 빼고 맞지?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4일 때 대칭축이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k 플러스 9잖아. 2k 플러스 9 얘도 그래프를,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3보다 클 때 이 영역에서는 2k 플러스 9야. 여기서 절편이 0,9니까 한 칸에 두 칸, 한 칸에 두 칸, 한 칸에 정확히 여기 지나지.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쪽으로는 쭉. 그럼 이쪽은 어차피 단순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함수 gk, 방정식 gk 콜 m, 이건 실근의 개수거든. 근데 이건 y 콜 m이니까 m을 내가 이렇게 잡아봐.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어차피 직선을 가니까. 그럼 이제 두 개 만나는 걸 이제 평행이동 해볼게. 내리다 보면은 2차 함수 만나는 여기 있지. 요거. y는 m인데 요게 m이 아까 함수값 구해놨지. 여기 10이야 10.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0일 때 정확히 몇 개 만나? 두 개 만나지. 내가 원하는 m의 값 중 하나가 10이 될 거고, 그 다음 봐봐. 10과 요 아까 4분의 39 사이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안 돼. 그럼 정확하게 어디야? 요 점. 아까 연결된 요 점 있지. 4분의 39 계산했다. y는 4분의 39. 숫자도 더럽지. 야, 이거를 어떻게 50분 내에 해석해서 계산하고 푸냐? 아, 난 못 풀어.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만점 방지용이고, 그렇다고 뭐 실전에서 못 푼다고 이런 문제 버리면 또 나중에 수능 가서 골치 아프니까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시간 내에 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m은 두 개가 다 나왔고,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79가 되네. 이제 문제로 다시 가보자. 더한 게 4분의 79야. 모든 합이 4분의 79. 분수를 일단 나왔고, 항상 끝까지 잘 봐야 돼. 보통은 뭐 얘네 두 개 더하라고 여기서 빼라 그랬지. 그럼 Q에서 P를 빼면은 몇이 되니? 75가 되네. 그래서 4번 이고, 뭐 요 문제 말고 18번까지 다 풀고 이거 적당히 잘 찍어. 그랬으면 뭐 잘 볼 수 있겠지. 19번이 조금 길어졌네. 좋은 문제였어. 넘어가자. 20번.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1x, 나머지가 요렇고, 얘로 나눴을 때 요렇대. 그랬을 때 x-1의 제곱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q3x, rx라고 할 때 r3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은 적어놓고 조건을 적어놓고 보자.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때 몫을 q1x라고 두재. 나머지를 알려줬네.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동일한 fx를 다시 1차식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2x고 나머지는 5래.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x-1의 제곱 3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x 플러스 3. 근데 여기 x-1의 제곱에 x 플러스 3 위에 조건이 있지. 이때 나는 몫을 q3x라고 둘 건데, 그럼 이제 잘 보자. 여기서 얘가 3차잖아. 3차로 나눴어. 그러면은 얘가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돼. 근데 이걸 2차라고 해서 미정계수를 A, B, C 이렇게 두면 이 문제 못 풀어. 그건 이 문제 제대로 접근한 게 아니야. 얘는 지금 뭐냐면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얘가 2차긴 2차인데 봐봐. 여기 힌트가 있어. 첫 번째 조건식에 이 fx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긴 지금 3차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면, 여기도 x-1의 제곱 플러스 1차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5를 2로 나눈 나머지랑 몫으로 식을 표현해 볼게. 2로 나눴다고 쳐. 그럼 제대로 나눈 식에는 2 곱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얘가 몫이고 나머지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2 곱하기 6 더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식 자체도 틀린 식은 아니거든. 등식. 대신에 나눗셈 관점으로 봤을 때는 2로 나눴는데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은 얘를 덜 나눴다는 거야. 덜 나눴다는 거는 2로 나눴을 때 여기도 몫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을 다시 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얘를 다시 2로 묶어내면 제대로 된 몫이 7이 될 거 아니야. 얘가 나머지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 왜냐면 지금 요식 자체를 봤을 때 3차로 나눈 식으로 봤을 땐 여기 2차 나머지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주어진 요 앞에 식을 끊어서 이렇게 보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식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제대로 나눠진 거야? 아니. 왜? 여기가 2차니까. 그래? 그러면 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x-1의 제곱으로 제대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a의 x-1의 제곱, 그러니까 얘 x-1의 제곱으로 묶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 a가 이 몫으로 들어가서 몫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그럼 얘를 묶어내면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남겠지,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a 값만 구하면 제대로 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해보자. 여기서 이 a 값 어떻게 구할까? 우리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직접 나누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q3x를 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대입해볼게. 양변에 f-3은, 근데 아까 f-3 5였지? 얘가 5야.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 통째로 날라가고 0으로 여기 대입하면 된다. 그럼 a 마이너스 3이면 16a가 되나? 1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러니까 a는 넘어가서 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럼 얘가 rx니까 여기에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r3은 계산하자. 마이너스 4분의 1 a 곱하기 3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3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나눗셈의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넘어가자. 21번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이차 함수의 미정계수를 ABC로 줬네. 근데 얘가 X축과 만나지 않고, 여기서 부호에 대한 관계식이 좀 나올 것 같고, 절대값 A가 절대값 C보다 커. 근데 뭘 간단히 하라고? 루트의 C-A. 이거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풀리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C-A가 양수인지 A-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거 판단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먼저 요 fx, x축과 만나지 않는 저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될 것 같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안 만나. 다시 말해서 b제곱은 ac보다 작아. 다시 ac가 b제곱보다 커. 근데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ac 두 개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케이스는 두 개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나누라는 거지 결국은. 이 문제 이제 케이스를 나눠볼게. 두 번째, a도 양수, b도 양수, 둘 다 양수인데 절대값 a가 더 크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커 누가? c가. 그리고 또 누가? a가. 이렇게 지금 요거 일땐 거지. 그럼 첫 번째 식부터 써볼게. c-a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얘는 음수야. 루트 c-a. 얘는 음수. 그 다음에 루트 a-c. 얘는 양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루트 a-c의 i로 정리할 수 있지? 안에 마이너스로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루트 a-c. 얘가 없어지니까 일단 누가만 남어? 일단 i만 남는다. 첫 번째 식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c-a 곱하기 루트 c-a. 아마 여기서 좀 많이 실수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거든? 너네 이거 풀 때 애들이 여기서 오개념이 되게 많이 생겨. 이거를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해서 a-c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틀리는 거지. 요거 잠깐 다시 설명해 볼게. 봐봐, 여기서 쓰이는 성질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린 뭘 봐야 되냐면 루트 x제곱,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첫 번째, 얘는 x야.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풀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 그치? 얘는 그러니까 절대값 x 푸는 거랑 같은 거지. 숫자 넣으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제곱근 곱셈 성질, 루트 x 곱하기 루트 y 같은 거. 얘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루트 xy라고 하면 큰일 나지. 왜? 둘 다 음수인 경우 있잖아. x도 음수, y도 음수면 이게 i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xy가 되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이 상황이라고 헷갈려서 얘 이렇게 이렇게 오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잘 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얘기야. 루트 x. 근데 x가 지금 음수인 상황. 이 상황이거든. 그럼 천천히 해보자. 두 개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밑에 걸 써야지. 그치?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이 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 x제곱을 풀 때 아까 여기 첫 번째 요걸 쓰면은 얘가 다시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얘가 결국은 그냥 플러스 x야. 그래서 요 부분은 뭐가 돼? c-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a 플러스 c의 제곱, 이건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보자. 여기 처음 요식에 i가 남았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여기서 누가 c가 없어지네. 마이너스 2a 더하기 i가 된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범위일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i, p 더하기 qi 꼴로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만 쓰면 반전 맞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3번이라고 쓰자. 여기서 이번엔 둘 다 음수. 근데 봐봐, 절대값이 누가 크다고? 절대값이 a가 크다 그랬거든. 절대값이 a가 더 크니까 c가 0에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c가 a보다 더 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면 음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야. 그러면 아까랑은 좀 반대겠네. 여기 루트 c-a 나누기 루트 a-c인데 이번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잖아. 그럼 얘도 순서대로 하자.
루트 C-A에 I로 빠질 수 있지. 마이너스 뺀 거야. 그럼 다시 루트 C-A. 약분되니까 얘는 I분의 1. 그럼 얘는 I 곱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루트 C-A 곱하기 루트 C-A인데 이번엔 C에서 C가 더 커. 얘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풀려? 뭐 이건 그대로 풀리지. 얘가 둘 다 음수는. 두 번째는 C-A로 풀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에 A 플러스 C의 제곱. 근데 얘는 음수지. A도 음수고 C도 음수니까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A 플러스 C로 나가야 돼. 근데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주면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번 A가 사라지고 EC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C가 둘 다 음수일 때는 답을 EC-I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운전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마칠게.